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기초적인 문법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그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각 내용마다 자세한 예제 코드들은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 개념을 알아볼게요.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 그 자료를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는요, 각각 이름을 붙여서 코드에서 그 이름만 가져다가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let, l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돼요.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에서 코드를 잠깐 연습을 해볼게요. 어떤 점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의 점수, B라는 학생의 점수, 그 점수를 가져와서 어떠한 조작을 한다,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생의 점수를 받아와서 그 값을 저장해주는 변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변수의 이름을 저는 스코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le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고요. 여기에 스코어, 이렇게 하면 변수를 선언하는 게 돼요.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주고 나면 그 스코어에다가 100이라고 넣어도 되고요. 45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et score처럼 let 뒤에다가 변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을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변수의 값을 지정해 주는 것을 값을 할당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과정을 따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let score 한 다음에 이렇게 변수 선언과 값 할당을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가로값과 세로값이 주어지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가로값을 지정하는 변수와 세로값을 넣는 변수, 그리고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그 넓이 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값부터 지정을 해볼게요. 가로값을 100이라고 놓고 세로값을 50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너비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let area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가로값에다가 세로값을 곱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세 개의 변수를 사용한 코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알고 싶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것을 콘솔 창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5000이라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담아두었다가 그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거나 다른 조작을 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let 말고요, const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const는 뭐냐면 상수예요. 프로그램 안에서 변하지 않는 값을 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제곱, 파이 값에다가 반지름의 값을 제곱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 r 제곱에서 r은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값을 바꿀 수 있지만 수학에서의 파이 값은 바뀌지 않는 값이에요. 이렇게 바뀌지 않는 값이 필요할 경우에는 const 다음에 변수 이름을 지정하고, 저는 파이 값을 3.14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주로 상수값은요,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변수와 상수 변수를 구별짓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원의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R이라고 하고,
원의 반지름 값을 저는 10이라고 지정을 10이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의 넓이, 서클 에어리어. 서클 에어리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하게 되면 서클의 에어리어를 계산할 수가 있죠. 콘솔 로그 하고요. 뭐라고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314. 즉 3.1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314라는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변수를 지정할 땐 LET나 const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형이라는 것은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코드상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크게 자료형을 원시 유형과 복합 유형으로 나눕니다. 원시 유형이라는 것은요, 값 자체가 하나인 거예요. 복합 유형은 값 자체가 둘 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 유형도 있습니다. 원시 유형을 보면 일단 숫자, 우리가 앞에서 사각형의 넓이나 원의 넓이를 계산할 때 제공했던 그런 값을 숫자형이라고 합니다. 빅인트는요, ES6 이후에 새로 등장한 자료형입니다. 아주 큰 정수란 뜻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예제 코드들에서는 이 빅인트를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이런 유형도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문자열은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은 자료를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문자열이 되고요. 헬로 이런 것도 문자열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숫자도 따옴표로 묶게 되면 얘는 문자열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로 취급을 하고요. 그럼 논리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논리형은 참인지 거짓인지 두 가지 값만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열이 있어요. 배열은 변수의 값을 여러 개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변수 하나에 값 하나만 할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예제처럼 시즌 해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값 4개를 가지는 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변수는 하나인데 값은 여러 개예요. 이런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 객체는 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객체는 종합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 형태의 자료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걸 객체라고 합니다. undefined와 null이라고 하는 특수유형의 자료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undefined는요,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얘는 undefined입니다. 아직 값이 무엇인지 몰라, define 되지 않은 상태야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null은 값이 유효하지 않아 라고 할 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undefined하고 null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 undefined 쓰고 이럴 때 null을 쓰는구나 라고 차차 이해해야지, 이 값을 두 개를 딱 구별해 놓고 지금 바로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자꾸 뒤로 가다 보면 코드를 보면서 이 undefined와 null이 자꾸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template literal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떠한 값을 웹브라우저에 출력하다 보면은요, 문자열 외에 숫자라든지 다른 값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만일 이름을 받고 싶은데 얘를 제가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이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있는 프롬프트 창이 나타나죠? 제가 도레미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 name이란 변수에는 도레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문자열입니다.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어요. 이번에는 강의실 호수를 지정하는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204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 name과
room이라는 변수를 연결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콘솔 로그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name 변수 자리에 도레미가 들어갈 거고요. room이라는 변수 자리에 204가 들어갈 거예요. 엔터를 치면 도레미님은 204호실로 입장하세요 라는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예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변수와 문자열을 연결할 때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플러스 기호는 사칙 연산에서 더하기랑 똑같잖아요. 엄청나게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문자열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템플릿 리터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방법을 써서 문자열을 만들 수 있지만 이 플러스 기호가 혼란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플러스 기호 대신에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해 주세요. 템플릿 리터럴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백틱 기호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작은 따옴표가 아닙니다. 키보드 상에서 보시면 키보드 윗줄에 숫자들이 있죠. 숫자들 1의 왼쪽에 있는 기호입니다. 이걸 백틱 기호라고 하고요. 백틱 기호로 문자열 전체를 묶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 부분은 달러 기호에다가 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임 값하고 룸 값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콘솔 로그 한 다음에 자, 백틱 기호를 먼저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이 안에 변수와 문자열을 섞어서 연결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name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와야 돼요. 여기다가 name은 그 다음에 룸 번호가 들어가야 되죠. 호실로 입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것은 백틱 기호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변수 자리에는 달러 기호하고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변수를 지정을 해준다는 거.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똑같죠, 아까랑. 그럼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위에서 템플릿 리터럴로 사용한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문자열 안에서 띄어쓰기 같은 것도 고려를 해주어야 되고요. 이 플러스 기호가 실제 사칙 연산의 더하기하고도 헷갈리기 때문에 되도록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템플릿 리터럴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배열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배열이라는 건 변수 하나에 값을 여러 개 저장하는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계절을 지정을 할 때 변수 4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즌이라고 하나의 변수 안에다가 대괄호를 넣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수 하나에만 이 값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왼쪽처럼 변수 4개를 만들 때보다 메모리를 훨씬 절약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콘솔 창에서 시즌이란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시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개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시즌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엔터를 쳐서 보면 그 값을 보여주는데 앞에 괄호 4가 있어요. 이 4는요, 이 배열에 값이 몇 개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0에는 봄, 1에는 여름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가면서 값이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처럼 시즌이라는 이 변수는요,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0번 방에는 봄, 1번 방에는 여름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0부터 시작하는 이 숫자들을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열의 인덱스입니다. 배열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leng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length는 배열에 있는 값이 모두 몇 개인지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나중에 배열을 다루게 될 때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것은 배열이라는 것은 변수 하나에 값이 여러 개 들어가고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각 방마다 값을 따로 저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자바스크립트는 느슨한 자료형 언어예요. 느슨하다는 건요. 변수의 자료형이 딱 고정돼서 강력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예를 보시면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처음엔 20이란 값을 넣었어요. 그럼 이 변수는 숫자형을 가지고 있죠. 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제가 num에다가 john이라고 해서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느슨한 자료형 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한 C나 다른 언어들에서는 자료형이 처음부터 고정이 됩니다. num에다가 숫자만 넣어줘 라고 하면 나중에 코드에서 이렇게 john을 넣었을 때 오류가 나요. 얘는 숫자형 변수야. 더 이상 다른 값을 넣지 마 라고 에러를 만들어주죠. 자바스크립트가 예전에는 간단하게 하나의 웹사이트에서만 돌아갔었다면 지금의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가 않죠.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프로그램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num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었고 다른 사람도 n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쳤을 때 두 개의 자료형이 완전히 달라졌으면 오류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느슨한 자료형 언어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을 보완해서 나온 언어가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타입, 자료형을 강력하게 연결한 것이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동으로 형이 바뀐다는 겁니다. 프롬프트 창에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썼지만 제가 여기다가 입력하는 값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 됩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창을 만들었어요. 네, 텍스트 필드가 나타나죠. 1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넘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10이 아니라 따옴표로 묶여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문자열이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텍스트 필드가 나타났잖아요. 텍스트예요. 진짜인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다가 type of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고 넘버 이렇게 해보면 스트링이라고 나와요. 얘는 숫자가 아닌 겁니다. 넘버 곱하기 5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문자열에다가 숫자를 곱했더니 50이 됐어요. 넘버는 분명히 문자열이었는데 숫자랑 곱하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숫자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자동형 변환이에요. 그럼 항상 이렇게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번에는 넘버에다가 5를 더해 볼게요. 5 뭐죠? 이거는 또 넘버는 문자열이었어요. 분명히 스트링이었고 여기 5가 들어갔어요. 아까 곱하기를 할 때는 넘버가 숫자로 변하더니 이번에 더하기를 할 때는요. 뒤에 오는 5가 문자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형태냐면 10이라는 문자열과 5라는 문자열을 연결해줘. 그런 식으로 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템플릿 리터럴을 쓰라고 자꾸 말씀드렸던 게 문자열과 숫자가 만나면 그냥 하나의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곱하기나 나누기나 뭐 빼기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숫자로 변환이 되지만 플러스를 할 경우에는 문자열 만드는 기능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게 15일 줄 알았는데 15가 아니라 105가 됩니다. 좀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프롬프트 창에 들어가는 값이 문자열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식의 실수는 하지 않겠죠. 여기 넘버 여기 들어가 있는 게 10이라는 문자열이었어요.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하고 싶다면 얘를 숫자로 변환을 해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pass int 그리고 number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넘버 변수에 있는 내용을 숫자, 정수로 변환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5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15가 돼요. 특히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값을 받을 때 또는 폼 필드, 폼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값을 받을 때는 그 값이 무조건 문자열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럴 땐 pass int나 뭐 pass float이나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로 변환한 뒤에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지금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료형이 약간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구별을 짓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형 변환 함수도 제가 책에서 소개를 해놨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숫자로 변환하거나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 필요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요. 연산자와 제어문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